안녕하십니까. 시효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의 끝났죠.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빠서 방송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자사주 활용 7억 개인화 세금 1.38%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솔루션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제 자사주 방송이나 이익소각 방송을 보신 모든 대표님들 그리고 모든 컨설턴트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솔루션 자체는 배우자의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세금을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6억까지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추천드리는 게 7억 또는 10억 이 정도의 자사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회사들이라면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잉여금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회사들, 특히 외감 바로 직전인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가업 승계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해야 하는데 대표님들께서 대부분 세금 없는 것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6억 정도 하는 것보다는 7억 또는 10억까지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7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은 다 알고 계시죠? 배우자 분의 주식을 시가로 증여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주식가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대표님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배우자분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표님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런 두 가지의 플랜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7억이냐? 배우자 공제 6억을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10% 구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주식을 7억 정도를 시가로 증여를 하게 되죠. 이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여세 10% 구간에서 1억에 대한 10%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1,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도 DC를 해줍니다. 그래서 3% DC를 받아서 세금은 97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에서 7억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은 970만 원으로 1.3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분께서 이제 주식을 증여해가지고 받은 주식을 법인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7억의 증여를 받아서 7억의 시가로 법인에다가 주식을 팔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상법 절차를 잘 지켜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법인에다가 팔았으니까 당연히 잉여금에 대한 조정이 있겠죠. 그래서 자본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잉여금 7억 중에서 내가 세금 970만 원 냈죠, 이미. 그러면 7억을 개인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억을 그냥 다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현금 7억을 인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가지급금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7억 원의 자사주를 하고 원래 7억을 받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돈 3억 원이 있으니까 3억 원은 갚았다 치고 4억에 대해서만 현금 인출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잉여금 7억 개인화 시키는데 순서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잉여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잉여금이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상담 전화를 주시는 대표님들 중에서 6억까지 혹은 뭐 7억까지 세금을 안 내면서 빼는 방법을 봤다. 조금 내면서 빼는 방송을 봤다. 우리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죠, 대표님. 그래서 자료를 딱 받았는데 자료 자체가 잉여금이 3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회사를 설립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던 거예요. 물론 회사 설립한 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아니면 10년이 됐건 간에 잉여금이 많으면 충분히 6억도 뺄 수 있고 7억도 뺄 수 있고 10억도 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뺄 수가 없다. 잉여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사주는 잉여금이 부족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에 대한 유동성입니다. 내가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가 있어요. 법인에. 그래서 서본부장이 말한 대로 7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하고 7억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법인에 현금 7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7억 원을 인출을 하게 되면 법인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법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내가 이 돈을 인출을 해도 괜찮은지, 문제는 없는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가치의 적정성입니다. 네, 잉여금도 많아요. 잉여금도 막 몇십억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빼려고 봤더니 주식 가치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쌓여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최소 16억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잉여금도 조금씩 빠지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했을 때는 자사주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로 자사주라는 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점이 많다.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가업 승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차명 주식을 회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주식 가치가 낮은 상태가 좋겠죠. 그런데 내가 잉여금 인출을 위해서 자사주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돈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이 잉여금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많겠죠. 그래서 주가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채 비율 파악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다. 내가 총 자본이 20억이 있고 그리고 부채가
20억이 있다. 부채, 자본. 그러니까 100%죠. 부채 비율이. 그런데 내가 잉여금을 7억을 인출한다.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7억을 인출한다. 그러면 자본이 13억으로 줄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대출에 대한 이율에 대한 조정을 빼놓고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그런데 건설회사, 뭐 종건이나 단종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 비율을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에 대해서 다 알았고 이 네 가지가 다 파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한 다음에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할 거죠, 실행을? 상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회를 소집을 하죠. 이사회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총을 열죠. 그래서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보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열 거다. 그래가지고 임시주총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의사록 작성도 같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주주에게 다시 한번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제 안건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양도할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너 양도할래? 우리가 회사에서 주식을 매입을 할 건데 팔 사람 손들어 라고 해가지고 양도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을 최소 20일 이상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사주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자사주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자사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공평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식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 시기에 맞춰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세는 당연히 반기 후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도세 신고가 또 궁금하신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지만 우리 시청자 대표님들 그리고 구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 양도세 관련 방송을 한번 더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다 지켜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일단 세금 97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7억 원을 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위를 다 맞춰서 했다 이거예요. 했어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일반 기장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가치 평가를 하셨던 경험보다는 이제 장부에 대한 기장을 하셨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식가치 평가를 간혹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대표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 배우자분에게 사전에 증여하신 재산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네, 100명 중에 99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 사전에 증여한 거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를 증여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면
공동명의. 아파트를 대표님이 10억 원짜리를 돈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5대5로 그냥 공동명의로 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표님께서 배우자분에게 돈을 준 건 없어요. 그냥 공동명의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공동명의 한 것도 증여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명의를 했는지 그것도 대표님들께서 사전에 내가 자사주를 좀 10억 정도 하고 싶은데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나? 예, 물론 있으면 증여 공제를 활용을 못할 뿐이지 자사주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증여라는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수증 받은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쓰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이 행위들이 실질 행위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익소각 막 조사 많이 나왔던 건들을 보면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을 좀 처리하려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법인에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고, 그래서 돈을 배우자분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대표님한테 또 다시 보내요. 그런 다음에 대표님은 또 그거를 가지급금을 없앤다고 또 법인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특별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돈이 한 바퀴 돌고 나서 가지급금이 없어지고 잉여금도 없어지는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배우자분께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실질 행위가 아닌 가장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절차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가장 편한 방법은 상법의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에게 일을 맡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또 계실 수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CEO의 빛의 서진우입니다. 자사주는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오롯이 또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세무법인과 경험이 많은 법무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E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